자, 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합격생 영철이 형의 공무원 수험 방송국 138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방직 일반행정 근무 중이신 현직분께서 출연을 하셨습니다. 제 친구인데 오늘은 방송이라 존댓말로 진행을 하고 지방의회직이 또 신설이 되어서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또 현직분께서 직접 근무를 하시고 또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조사도 해보고 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사전 질문 해주신 거 토대로 하나하나 이 현직분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옆에 계신 박영철 멘토님한테 도움받아서 2020년 경기도 지방직 일반행정직에 합격한 합격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1부에서 우리 현직분께서 일반행정과 지방의회의 궁금증 해결해 주시는 시간을 갖고 2부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수험생분들께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공부 수험적으로 도움이 될지 2부까지 준비를 했으니까 우리 1부, 2부 나눠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1부부터 첫 번째 질문 들어갈게요. 의회 근무의 장단점, 분위기는 어떨까요? 네. 일단 제가 일반행정 공무원으로서 지금 한 1년 5개월 정도 근무했고요. 지방의회에서 근무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의회에서 근무하는 그 분위기를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지방의회 이제 직원을 전출 희망을 모집을 했었어요. 저희 작년에. 그래서 저도 이제 나름대로 알아본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지방의회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장점은 어떤 게 있냐면 업무 다양성이 아무래도 일반직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는 좀 좁아서 전문성을 확보하기에는 좀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근무지가 안정적이라는 거, 의회직으로서 근무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방의회에서만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인사이동을 통해서 너무 격지로 이렇게 발령받거나 하는 일들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업무 강도가 상대적으로 좀 이제 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건 좀 조심스러운 게 업무량이 아예 적다 이런 말씀을 그렇죠.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제 회기 중에는 또 오히려 너무 바쁘거든요. 예. 이제 의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바쁘고, 회기가 아닐 경우에 상대적으로 좀 덜 바쁠 수 있다, 그렇게 그렇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민원 업무가 상대적으로 적다, 예.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원 업무가 없는 부서는 없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예. 네, 그런 부분들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아무래도 그 일반 민원이 적죠. 의회에 네. 있다 보면은. 근데 사실 민원이라는 게 어딜 가나 존재합니다. 그렇죠. 민원인분들께서 어떻게든 민원을 또 넣어주시니까. 의외로도요? 어디든지 넣을 수 있습니다. 감사부서로도 넣는데요. 감사부서로.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게 되면 그거는 필연적인 부분인 것 같고, 이제 현명하게 잘 풀어 나가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현직분께서는 단점 한번 말씀드릴까요? 단점 한번. 단점 말씀드리면, 일단은 요건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조직 규모가 작다 보니까 승진 기회가 좀 적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상위직급 자리가 그만큼 적기 때문에 승진의 기회도 좀 적은 거고요. 본인이 이제 승진에 대한 욕심이라던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시다고 하면은 좀 지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직원 간의 인간관계가 오히려 더 중요한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일반직으로서 들어가게 되면 조직 규모가 넓고 크다 보니까 안 맞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인사이동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회피해 나갈 수 있었다 그러면, 의회직 같은 경우에는 의회 규모가 굉장히 작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가 싫은 사람을 피하더라도 마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렇죠. 거.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이게 내가 좋은 사람만 만나면은 그 사람이랑 30년 쭉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안 맞는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을 또 계속 봐야 된다는. 이게 또 근무지 안정이 장점이라면은 또 반대로 이게 좁으니까 규모가 작으니까 그게 또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은 요 정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질문. 그럼 구청, 군청, 시청, 그러니까 일반 행정에서 근무했을 요거랑 비교를 한다면 좀 어떨까요? 일단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거랑 의회에서 근무하는 거랑 기본적으로 다른 거는 인사권자가 일단 다릅니다. 인사권자가
먼저 번에는 이제 지자체장이 인사권을 전부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에 이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인사권이 분리가 됐죠. 그래서 의회직 같은 경우에는 의장님이 인사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일단 다르고 또 이제 조직 구성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일반 행정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여러 직렬들하고 이제 부대끼면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직 구성이 이렇게 좀 다양하죠. 직렬도 다양하니까. 그리고 지방 의회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이제 의원님들과 그 이제 지방 이제 의회 사무국 또는 사무처 뭐 이런 데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원적인 조직 구성 안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 이런 부분이 좀 다를 것 같고요. 요거는 또 말씀드리면 요거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직렬의 다양성. 이제 한 조직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직렬이 다양한 게 이제 일반직으로 들어가면 직렬이 좀 다양하고 의회에서 근무하게 되면 이제 의회직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행정직렬이 있을 수 있고 이제 의원님들 같으면 이제 선출직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속기직 이렇게 해서 직렬의 다양성은 좀 적다. 예,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구청, 뭐 시청 혹은 주민센터 가보면 사회복지직도 있고, 네, 세무직도 있고, 세무직도 있고, 농업직도 있고, 통업직, 다양하죠. 다양한데 여기에는 그러면은 뭐 이제 공무직 분들이라든가 기간제 분들은 의회에도 계시나요?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이제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겁니다. 다 이제 의회직에서도 그런 분들 계시고.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 의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요거 많이 궁금하실 텐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가 궁금하신 거잖아요. 요거는 조직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조직 규모에 따라서 요것도 지방의회가 규모가 다 달라요. 뭐 시군별로도 다르고 광역자치단체별로도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의정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의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요.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이제 메인이고요. 그 외에 이제 기록 부서가 따로 있을 수도 있고 홍보 부서가 따로 있을 수 있고 또는 이제 입법을 지원하는 팀, 입법 그리고 이제 인사팀 그렇게 이제 부서가 있을 수 있어요. 메인이 되는 이제 두 개의 부서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의정 같은 경우에는 대외적인 이제 의정 활동, 그러니까 정치 활동을 지원한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외부적인 활동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고 의사 같은 경우에는 회기 중에 이제 회의, 본회의나 이런 것들 이제 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의정과 의사는 대내적이냐 대외적이냐 어떤 부분의 업무를 지원하느냐 이 정도의 차이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기록 같은 경우에 속기 업무가 기록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홍보는 뭐 지방의회 홍보 역할이고요. 입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례 심사나 이런 이제 전문가들이 배치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 지원하는 역할이고 인사 같은 경우에 이제 인사권이 분리가 되면서 인사의 전문 인력이 필요해진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래 구청, 뭐 군청, 시청에 인사팀이 따로 있었는데 그러면 의회 안에 인사팀이 생기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구나. 그러면은 이게 업무가 여러분들 좀 궁금해하셨을 텐데 대내, 대외 일단 요게 메인이고 다른 업무들도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거. 조직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의정팀, 의사팀 이렇게 두 개로만 이루어진 곳도 있어요. 두 개로만 작은 곳 같은 경우에 그 안에서 다른 업무들을 다 넣으셨어요. 그 팀. 그 팀에다가. 그럼 비서 업무도 보통 그러면 의정, 의사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의정 업무가 의전이 이제 거기 의정에 해당이 되거든요. 의전. 이게 이제 의장님의 의전이라던가 부의장님 의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의정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원래 코로나 전에 이렇게 해외로도 막 이렇게 막 가고 출장 가고 이랬을 때 그 다 의정, 의사팀에서 그러면 했겠네요? 그쵸.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요런 일들을 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요건 지금 얼굴 출연해서 이런 질문을 받는데 실제로 의원들의 갑질이 많은가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사전에 제출해주신 질문지를 이제 한번 봤어요. 이 질문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는데, 이제 의원님들의 갑질이 좀 많이 걱정이 되시나 봐요. 이제, 아직 이제 조직 밖에서 보실 때는 뭐 그런 생각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공무원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요걸 갑질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래요. 이제,
이제 뭐 느끼기 나름일 것 같은데 네. 갑질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이제 뭐 지역 현안 문제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공무원들이 의원들하고 함께 이제 해결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력적인 관계지 그렇게 밖에서 보는 것처럼 서로 싸우고 그러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가끔 저를 이제 만나 뵙게 되면 정말 정중하게 인사해 주시고 저도 이제 존중받는 느낌 받고 네. 예,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인사권이 독립이 되면 아마 갑질이 이전보다 더 어려워질 거예요. 이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이제 기존 같으면은 이제 지자체에서 일을 좀 잘한다는 직원분들을 의원님들이나 이제 의회 자체에서 좀 요청을 해요. 그 사람은 좀 우리 쪽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보내달라고 요청이 오면 이제 정기 인사 시즌에 이제 이렇게 의회로 이렇게 보내주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일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인사권을 서로 각자 가지게 되다 보니까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사람이 이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출을 통해서만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오히려 그 사람 관리가 더 중요해진 거예요. 그렇죠. 의회 입장에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갑질이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의회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이제 높아지잖아요. 예. 그럼 이제 그런 직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의원님들도 사실은 그 직원 대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쵸. 예,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을 어떻게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오. 예, 그래서 이런 일이 많아지면 초선 의원들 입장에서도 사실 그런 전문성 가진 직원분들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갑질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갑질은 걱정하지 말자. 왜냐하면 되게 납득이 가게 말씀을 하신 게 내가 막 5년, 10년 계속 의회에서 근무를 하고 네. 전문성을 쌓았는데 그걸 누가 뭐라 하겠어요. 예, 갑질을 막 하거나 이런 거는 줄어들고 그 뭐 가뜩이나 뭐 이렇게 협력이나 존중의 관계로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이런 게 거기 근무하고 있는 인력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네. 이거 나간다 그러면 어떡할 거야? 그렇죠. 예, 매우 현실성 있는 게 이 잘하는 친구 계속 막 이렇게 뭐 했다가 이 사람 열받아서 나간다 그러면은 그 인력 손실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죠. 예, 그것도 서로 정말 다, 소중한 인력입니다. 예, 이거 이런 예를 들어 저 군청 관료 뭐 구청 관료 이래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거는 크게 걱정하지 말자. 네, 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맞아, 인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 온 거 답변 부탁드릴게요. 의회직에서 일반 행정으로 교류가 가능한가요? 저 요거는 일단 뭐 불가능이라고 말씀드리진 않는데 네.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요거는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이제 지방 의회에서 의회직으로 이제 근무하실 인력들을 채용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양성해 나가는 거잖아요. 지방 의회에서 키워낸 소중한 인력을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쉽게 내보낼 것 같진 않아요. 조직 규모가 작을수록 그 인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잘 키워놨는데 배워서 다른 데로 나간다 그러면 인력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거든요. 그 해당 지자체에서는, 그렇죠. 지방의회에서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해당 지방의회에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지 않을까. 쉽지 않을 거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이 뽑을 때부터가 지방 의회로 뽑아놨는데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쉽지는 않을 거다. 네. 이게 그 기관 운영에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너무나 납득이 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신 지방 의회 그리고 일반 행정 근무에 관해서 우리 또 현직자분께서 매우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이따가 밤 10시에 또 라이브도 진행을 해요. 그때 들어오셔서 물어봐도 되고요. 그러면 우리는 2부에서 우리 합격생의 노하우 여러분들께 드리는 수험 조언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